자, 여기 이런 걸 무슨 함수라고 하죠? 이런 걸 우리가 파동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주제는 오비탈이잖아요. 그럼 파동함수하고 오비탈은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파동함수는 근본적으로 무슨 숫자라고 했죠? 복소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복소수는 편해요? 매우 불편해요? 자, 복소수는 편해요? 매우 불편해요? 매우 불편하죠? 매우 불편하죠. 어떤 면에서 불편하죠? 복소수는? 복소수는 어떤 면에서 불편하죠? 그림을 못 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서? 실수축에서. 그러니까는 x, y, z 3차원 그 평면에서 3차원 공간에 그림을 못 그린다고요. 그러면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어떤 것에 굉장히 큰 불편함을 주겠어요? 특별히 초보자를 교육시킬 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면 초보자 교육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 분야의 학문 분야가 성장할 수 없잖아요. 초보자가 커야 나중에 전문가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 양자역학을 처음에 연구하던 교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애들한테 그림을 그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림을 못 그려. 그래서 애들이 흥미를 잃고 다 물리학과에서 드랍아웃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들이 야 이거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아, 실수로 만들어야 되겠다. 실수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그러면 복소수를 어떻게 실수로 만들어? 복소수를 어떻게 실수로 만들어? 그때 어떤 테크닉을 쓰느냐? 선형조합이라는 테크닉을 씁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선형조합이요. 그래서 어쨌거나 수리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원래 복소수 함수였던 파동함수를 실수함수로 바꿔놓은 것,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파동함수와 오비탈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얘기해서 파동함수도 뭐 오비탈인 거지. 뭐 오비탈하고 파동함수가 뭐 이렇게 심각한 경계가 있는 건 아닌데 원래 복소수 함수였던 것을 실수로 수리적으로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오비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실수로 표현을 해 놓으면 그걸 그림으로 충분히 그려볼 수 있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S오비탈 동그란 거, P오비탈 길쭉한 거, D오비탈 나비 모양 같은 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허수였던 걸 억지로 실수로 바꾼 다음에 그림으로 그렸다. 그 그림에 사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양자역학 체계는 그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만 나와 있냐면 벡터 표시들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벡터 표시들만. 그래서 원래 양자역학 책은 그림이 1도 없어요. 수식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4차원은 그릴 수가 없다고. 더더군다나 복소 평면은 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양자역학은 수준이 좀 낮은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초보들을 가리킬 때는. 그래서 어떻게 실수로 만들었느냐? 바로 요렇게. 자, 그런데 실수로 만들기 위해서 레디얼 파트는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레디얼 파트는 아까 봤다시피 원래 실수였잖아. 그러니까 레디얼 파트는 됐고 누구만 실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어? 바로 앵귤러 파트만 실수로 만들어주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앵귤러 파트 중 예. 자, 그러면 동형 앵귤러 파트의 두 경계 조건 중 첫 번째 게 누구? L. 두 번째 거는 ML.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얘가 L이고 얘가 ML이잖아. 그러면 각운동량 양자수가 1이면 ML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될 수 있지. 이때 마이너스 1인 함수와 1인 함수 두 개를 지금 써놓은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역시나 어디서 보고 찾으면 돼요? 교재 표 4에서 보고 쓰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썼어요. 여기 썼어요. 표사에 보면 나와 있어. 그냥 그대로 썼어. 그럼 이때 여기에 지수에 허수가 들어있는 표현 있지. 지수가 허수가 들어있는 표현은
이렇게 삼각함수로 바꿀 수 있죠. 요건 아마 뭐 여러분들이 복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뭐 여기서부터 이거 증명하는 과정도 있는 것 같던데 뭐 나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고, 뭐 여하튼 지수에 허수가 들어있는 표현을 요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위에서 아래를 빼요. 위에서 아래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수 부분이 어떻게 돼요? 허수 부분이 숑 사라져 버리겠죠?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수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두 개를 더해요. 두 개를 더해요. 더해버리면 그때는 어디가 살아남아요? 실수부가 사라지고 허수부가 남죠. 그렇죠? 그런데 허수부가 남았지만 거기다가 상수를 허수로 다시 한번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또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실수부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허수가 포함되어 있는 앵귤러 파트 두 개를 한 번은 더했다가 한 번은 뺐다가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이후에 바로 레디얼 파트를 곱해주는 거죠. 레디얼 파트를 곱해주는 거죠. 왜 레디얼 파트를 곱해줘요? 앵귤러 파트에 레디얼 파트를 곱해야 그게 파동함수가 되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레디얼 파트에는 항상 어떤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R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R이 요 실수부에 곱해지겠죠. 그러면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라는 항이 요 함수 전체 어딘가에 비례해서 표현될 거라고요. 이 표현이 뭐예요? 바로 X축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얘는 마찬가지로 Y축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결국 뭐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은 뭘 표현하는 거다? PX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얘는 PY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P오비탈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리고 PZ는 누구였어요? PZ는 누구예요? PZ는 누구였어요? 아까 그냥 루트 3분의 4파이의 코사인 시타였던 거 있죠? 얘는 원래부터 허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얘는 바로 코사인 시타라는 항이 바로 들어오니까 Z축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PZ가 되는 거고, 나머지 두 개를 선형조합을 해가지고 하나를 PX, PY 방향으로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P 오비탈만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비탈 중에서 D 오비탈도 있죠. D 오비탈은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빼기 Y제곱, DXY, YZ, ZX, 마지막에 DZ제곱. 이렇게 5가지 오비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만든 거라는 얘기겠어요. 나와 있는 이 앵귤러 파트들을 선형조합해서 만들어낸 거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필 이 밑에 붙어 있는 이런 표현들도 다 뭐겠어요? 그 선형조합에서 나타나는,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이 꼴들을 보고 이름을 만들어 붙인 거예요. 즉 X축을 이렇게 표현했죠, Y축을 이렇게 표현했죠. 예를 들어서 DXY 같은 경우는 그 X축 표현 요 항하고 Y축 표현 요 항이 곱해진 어떤 항이 비례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DXY라고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오비탈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파동함수는 복소수 함수지만 오비탈은 무슨 함수다? 실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실수함수면 훨씬 수리적으로 표현하기 편리해지죠? 하지만 모두 다 거짓말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오비탈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진짜를 배우고 싶다면 이 상태에서 수학을 이용해서만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진짜 양자역학인데, 뭐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변형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수밖에 없다. 알겠죠? 이것이 오비탈이다. 그래서 이 오비탈들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에서 이상한 문제들이 나와도 풀 수가 있다고.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럼 거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시마이 데스.